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어떤 문제 준비했을까요? 자, 2019학년도 1학년 2학기 수일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8번부터 시작합니다. 점을 점으로 옮기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직선을 옮기는 이것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공부를 했다면 매우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체킹했을까요? 의외로 많이 틀려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체킹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행이동. 와우.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고 y 변화 없네. 이렇게 평행이네. 그래서 x 자리에 플러스 2 써가지고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이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네. 신나게 딱 풀어가지고 딱 보기에 있어요. 체킹. 다음 문제로. 이거 큰일 납니다. 문제 똑바로 잘 읽으셔야죠. 뭐라고 했습니까? 대칭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아닙니다. 대칭이동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잘 살피면 x의 부호가 바뀌었죠? 자, 뭐란 얘기입니까? y축 대칭을 하는 얘기예요. y축 대칭. 그러면 문제 주어진 식도 아주 간단하죠. x부호 y축 대칭에서 부호 바꾸고 그 다음 거 나머지 그대로 딱 써가면 답이니까 답을 좀 이쁘게 이렇게 쓰면 정답인가요? 그래서 답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실상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제대로 잘 읽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하는, 그래서 실수한 학생들이 질문에 저 열심히 풀었는데 왜 틀렸죠? 이렇게 질문 받았던 문제라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문제 잘 읽읍시다. 대칭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칭이동. 자, 그러니까 변화에 x부호가 바뀌었군 이렇게 되지. 이거 안 됩니다. y축 대칭이다. x부호 바꿔서 처리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 잘 이해되셨죠? 자,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거 강조해가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이동했더니 직선에 접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궁극적으로는 원과 직선과의 관계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것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됐습니까? 자,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원 나와 있으니까 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y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하면서 1 쓰고 넘겨서 쓰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중심좌표가 0,-1의 반지름 3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문제에서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x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1 됐습니다.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우와우 중심좌표 3 되겠고 반지름 3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이동한 원이 직선에 접하였다는 얘기는 뭐죠?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길이와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 더하기 a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1, 3 두고 거리 구하겠습니다. 자, 공식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 xi 앞에 계수 처리해주고 1 들어가겠습니다. 3 들어갑니다. 3a 1 6 처리가 됐죠? 절대값 됐습니다. 는 반지름 3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자에서 3을 공통으로 꺼내서 3하고 약분하는 센스.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는 뭐 하겠습니다? 제곱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사실은 a제곱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값 마이너스 4분의 3 해서 a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 부분 제시해주기 위해서 체킹했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서 자, 원하고 맨 처음에 원 나왔죠. 최종적 직선하고 접하였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원 부분에 있어서 정리할 때도 다른 거 필요 없다. 중심 쫙 잘 구하고 평행이동 했으면 쫙 구하고
됐죠? 절차에서 필요한 요소들만 효율적으로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거리가 반지름 3이 돼가는 그런 문제풀이. 이해됐습니까?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의 문제를 안 내는 그런 시험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죠.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쫙 줘져 있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의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자, P이면 Q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게 이제 정의죠. 와우. 정의되는데 참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P면 Q가 참이려면 P집합, Q집합의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죠. 이때 P, Q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으면 크면 충분, 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정의예요. 자,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풀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이제 포함 관계를 조사를 해야죠. 포함 관계 다 가르쳐 주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해야죠. 자, 그 다음에 아주 허접한 주어를 확인해서 주어가 큰지 작은지를 알아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점검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Q는 충분 조건이고 P견 충분. 와, Q 충분 조건? 작아야 돼 뭐보다? P보다 작아야 돼? 이런 얘기네요. R은 P 귀한 필요 조건? R은 커야 돼? 포함 관계가 이렇게 알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제대로 된 범위는 P밖에 없어요. 그래서 P의 범위를 쫙 제대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시됐다고요? 1보다 작아? 어떻게 됐다고요? 와우, 여기는 또 갔다가 들어가야 돼? 그럼 들어가. 2, 5, 슉슉슉. 자, 표시 잘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근데요, Q는 좀 작아야 돼요. 그 문자가 뭐였죠? A보다 작다. 작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A 됐습니다. 자, 그 다음 R 집합은 Q보다 커야 되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쫙 해서 B 부분 포함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해서 B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뭐 결과들이 나오네요. 이 A 값은 아무리 크려고 해도 1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근데요, 구멍이 뽕 뚫어져 있고 얘도 뽕 뚫어져 있으니까 결과는 뭐 해도 되죠? 같아도 되죠? 됐습니다. O하고 B를 비교해주면 당연히 커야 됩니다.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색칠 다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범위 나왔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B-A의 최소? B-A의 최소? 와우. B는 작아져야 되겠고 A는 커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B 값이 아무리 작아도 5는 나와야 되겠죠? 아무리 커도 1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자, 해서 4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는 거. 익히 많이 보는 패턴의 문제라는 거 설명드리니까 이해하셨을 겁니다. 많이 봤던 문제가 근데 왜 체킹했을까요?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서 체킹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풀이법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영역 표시할 때 지금 여기 같다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마다 조금 좀 장난칠 수 있는 요소인데 일단은 크다 해주고 이 같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부등식 표시할 때 좀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되셨죠? 자, 정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필요충분 조건 정확하게 바른 풀이법 익혀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좀 정확하게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 참이 돼야 되겠다. 자, 체킹한 이유는요. 어떤 실수 X입니다. 어떤 실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만족하는 값이 하나라도 있다. 최소 한 개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만족하는 값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앞에 있는 것은 범위가 확실치 않으니까 범위 확실한 마일 4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요 범위가 이 안쪽에 주어진 표시한 거 안쪽에 하나라도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모양은 색칠을 해가면서 요렇게 보면 되겠군요. 요렇게. 이 숫자들이 작으면 뭐 이쪽 편에 걸쳐서라도 이렇게 뭐 한 개라도 나와야 되겠죠. 숫자가 커지면요, 이렇게 오히려 이번에는 이쪽에 k 플러스 1인데 이쪽에 k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끝났습니다. 요 부분 조사하면 되고 요 부분 조사하면 되죠.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됐습니다. 커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k-2 4가 커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 이 숫자를 여기다 갖다 써놓고 생각해보면 겹치는 문자 안 나오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k는 이곳에서 요걸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고 요걸 이항시키니까 6보다 작겠네요. 자연스럽게 공통범위 구했습니다. 이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마일 0 있고요. 아니, 다 써야 되나 이거? 1, 2, 3, 4, 5까지 딱 했습니다. 5, 6, 7개 이렇게 되는데 되셨죠? 원래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가지고 양쪽 다 안 들어가면 빼기를 하면 되는데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또 개수 세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더라도 어떤 실수 x라는 얘기는 만족하는 값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겠다라는 뜻이죠.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런 의미라서 이 범위가 작은 쪽 표시됐을 때, 큰 쪽 표시됐을 때 교집합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모양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뜻밖하는 부분이 확실해야만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됐으리라고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분면의 점 A를 Y는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 B를 또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이때 삼각형 넓이가 9일 때 A 값을 구해달라. 도형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Y는 이퀄 X 표시해 보겠습니다. A-1 좀 작은 값이겠네요. 됐습니까? A-1 작고 크고 거꾸로 써야 되네요. 거꾸로 와우 됐습니다. A-1 플러스 됐습니다. A점 좌표. 이것을 Y는 이퀄 X 대칭해서 무슨 좌표? B점 좌표. 됐습니까? 자, 근데 이 B점을 어떻게 했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 대칭?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 그러면은 대충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뭐 대략 표시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대칭해서 쭉. 성분 표시를 해볼까요? A-A, A-A-1. 와우, 이것도 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 뭐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C점 표시했습니다. A점, B점, C점. 그럴 때 삼각형 이렇게 넓이를 구했다. 넓이를 구했다. 그런데 이 넓이가 9더라. 넓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하는 방법 없을까요? 조금 좀 효율적으로 좀 잘 구하고 싶은데 아직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까요? 어느 쪽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밑변으로 했다. 그럼 높이가 이게 중점 부분이니까 이제 절반 되겠다. 이게 길이가 이렇게 같으니까. 됐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뭐 대칭이니까 이걸 밑변으로 해서 이제 높이 개념이 이제 같아.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냥 요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의 몇 배?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조금 수월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렇더라도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서 좀 구하기 쉽다라는 거긴 한데 그렇더라도 만만치가 않죠. 좌표 평면 위에 3점 조져있을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해가느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2분의 1에 쫙 0, 0, a-1, a-1, 0, 0, 슉. 됐습니까? 자, 이 넓이의 2배를 해야만 삼각형 넓이인데 이것이 9더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절대값 안쪽은 이렇게 곱하기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곱하기 a제곱 남고 없네요. 빼기 가로 열고 없네요. 와우. a-1의 제곱 또 0이에요. 자, 됐습니다.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2a-1입니다. 절대값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그냥 상수거라고 했네요. 넓이 1사분면점이라고 했잖아요. 1사분면. 하하. 문제에서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여기 a-1 이 부분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9가 되어야 돼요. 와호. 마이너스 9가 돼서 안 되겠죠? 자, 2a-1이 9, a는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오호, 그렇군요. 점 표시, 대칭, 그 다음에 또 대칭. 자,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해가는데 이제 여기가 좀 센스 있게 처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가면 원래 넓이가 되겠구나. 그냥 전체를 했다면 아무래도 산수가 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원점을 포함한 형태로 넓이를 구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구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간단한 좀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에서 a값이 2개가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데 1사분면이라고 한 그 부분 때문에 거기 a-1 좌표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범위가 있어서 a값 구해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도형 모양 그러니까 좌표에 점을 찍어보게 되면 아이디어가 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않고 곧바로 상상할 수 있다면 아주 수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거나 수학을 조금 뭐랄까 포기하려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자, 표시해가면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듣기 해서 복습 확실하게 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8번 소수령 첫 번째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30 이하의 소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우아한 말들이 많고 C는 조건을 만족하는 C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풀이하는 방법은 원소를 정확하게 구해놓는 거죠. 소수 구해야 되겠습니다.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5가 있겠고 7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얼마죠? 11, 13 맞나요? 13, 그 다음 17, 그 다음 19, 21은 안 되고 23, 25, 27, 29 이렇게 했으면 소수를 쫙 썼네요. 오, 하나, 둘, 셋, 넷. 오, 많네요. 많아요. 자, A집합은 한 자리 자연수다. 뭐 끝났네요. 한 자리 뭐 2, 3, 5, 7이죠 뭐. 됐습니까? 자, B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5부터 15까지 5, 7, 11, 13 얘네들이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별거 아니었네요. 이렇게 구해놓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C라는 것은 A집합에 있는 원소 C는 2, 3, 5, 7에 해당하는 건데 와, 요런 녀석들 중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와, 이거와 원소를 좀 공유해야 되겠다. 어떤 원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B 합 C의 여집합은 이꼴 C의 여집합. 그러면 B 집합이 C의 여집합 속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C라는 벤 다이어그램 그런데 C 여집합이 바깥쪽에 5, 7, 11, 13이 있어야 되겠다? 즉 이런 원소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와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C는 뭐죠? 2, 3, 5, 7인 원소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하, 여기 겹치는 5, 7이네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 7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2,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C 집합은 어떤 집합이 되겠습니까? 2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C 집합은 3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C 집합은 2, 3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때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때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세 종류 형태로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5, 7, 11, 13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 5, 7, 11, 13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원소들을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았습니까? 17, 19, 23, 29 언급 안 됐던 조용히 있던 이 숫자들. 이 숫자는 C집합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카운팅 해야 되죠. 1, 2, 3, 4 4개 각각각에 이렇게 그러니까 3 곱하기 16해서 48종류의 C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형태풀이가 됐습니다. 우와, 마지막에 그냥 거침없이 쭉 하니까 조금 빠른가요? 하지만 정확하게 잘 해석했다면 빠른 게 아닙니다. 자, 뭡니까? 이 머릿속에 이렇게 원소를 다 써서 빨리 개념 설정해서 A집합, B집합 이거 아무 문제 없죠. 이건 그냥 하는 거니까. 자, 근데도 이제 소수 부분 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부분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렇게 즉 2, 3, 5, 7이라는 원소를 이 중에 있는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단 뜻은 B집합에 있던 5, 7, 11, 13은 C라는 집합의 원소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자, 겹치는 부분 원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2, 3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2, 3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2 갖고 3이 없을 때 하고 3 갖고 2 없을 때 하고 2하고 3 가지고 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에다가 나머지 원소 이렇게. 사실은 전체 집합에서 반대되는 거 빼서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 가볍게 그냥 이 형태대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부분 집합 개수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2의 n제곱 형태로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한 조건이 가해지는 문제풀이들이 제공될 건데 그 부분 정확하게 해석해서 부분 집합 개수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첫 번째 서술형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야 될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2x-1 x 플러스 1분의 2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역수 형태로 하나는 당식 형태 하나는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에이, 공부 안 하셨나요? 공부했다면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술기압 평균에서 나온 거죠. 여기 형태와 맞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개수가 2 돼 있어서 2x 플러스 2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썼으면 빼기 3해서 원래 식하고 똑같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역수 형태 같아지면 이제 드디어 산술기압 평균 2배의 루트 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배의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약분되고 2 to 4 처리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 1 되겠습니다. 최소값 b를 갖는다. b 됐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갖느냐가 문제가 됐죠. 자, 그러면 2배의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분의 2가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뭐겠습니까?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일까요? 저는요 0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지요?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a예요.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a 값, b 값이 정확하게 딱딱 구해졌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등식 부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등식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 조금 더 강의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 0보다 큽니다. 완전 제곱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 없죠? a-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4ab 이 양식이겠습니다. 4 나누기 들어가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 조건 좀 붙여볼까요? 조건 붙이고 제곱근을 열심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 루트 ab가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증명이 끝났어요. 왜 이런 형태였을까요? 맨 처음 식을 좀 보세요.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요? 0대1 될 때니까 A하고 B하고 같다는 거 아시겠죠? 즉 산술기하 평균에 사용된 이 문자값이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증명을 현명하게 하게 되면 등호 부분도 쉽게 보일 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산술기하 평균 사실 눈치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됐다는 얘기는 사실 학습 안 한 거예요. 좀 해야 됩니다. 문자가 다항식 형태, 분모 형태 이런 형태가 돼 있다면 산술기하 평균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 이 형태의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산술기하 평균 형태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되죠?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자 수일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세 점, 그 중에 A, x축의 점 B, y는 x의 점, 세 점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좀 표시해 볼까요? 쫙. y는 x 3,1 대략 표시했습니다. A점 있습니다. 됐습니까? X축 위에 점 어딘가에 좀 있겠습니다. A, 0 있습니다. Y는 X의 점 B, B 있습니다. 쫙.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 최소 어디서 나온지 감 잡으셨습니까? 저는 감 잡았습니다. 뭘까요? 둘레의 길이 최소 대칭이 넣어야 되죠. 대칭. 좌표가 3,1이었습니다.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 이걸로 큰일 났습니다. 어디 부호가 바뀝니까? 큰일 나겠습니다. 3, 마이너스 됐죠? 자, 그 다음 y는 x 대칭 하겠습니다. 1,3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직선으로 쫙 연결해 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아이고 모양들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자, 뭐가 되는 거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둘레의 길이에서 이걸 쭉 펴놓고 이걸 이렇게 펴놓는 거니까 쭉 직선 길이가 되는 거죠. 직선 길이 즉 약관 두 개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 1, 2제곱 되겠고 더하기 마일 3,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2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기분 좋게 첫 번째 답을 해내 갔습니다. 자, 근데요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냐면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과연 그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좌표를 질문 던졌습니다. 우와, 그러면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더 그려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3,1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좌표가 1,3 1,3이면 사실 더 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좌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얼마죠? 3, 마이너스 1 이걸 쭉 연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원하는 거죠? 구체일 때 이때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구하겠습니다. 어떤 점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x가 1에서 3까지 갔으니까 기울기는 x가 2만큼 변할 때 y는 3에서 마이너스 4만큼 변했고 x 빼기 이제 요거 y좌표 x좌표 y좌표를 자 1,3 이거 가지고 해주면 쫙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그럼 y는 이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얻어졌을 때 자,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y에다가 0 씁니다. 그럼 2x 플러스 2x는 5 이렇게 처리되니까 x값은 2분의 5 해서 하나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y는 이꼴 x하고 만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이꼴 x 3x는 5 해서 x값은 3분의 5 이렇게 되니까 B점 좌표는 3분의 5가 되겠고
있고 A점 좌표는 아까 구했던 2분의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값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풀이한 거 뭐 그리 큰 심각한 이론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다? 대칭하는 이론이다 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그렇게 됐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가서 직선의 방정식 딱 구해서 x축 만나는 x절편 뭐 y = x 만나는 좌표 구해가는 거니까 역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 대칭 이론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문제 즐겁게 상쾌하게 마쳤습니다. 수일고 문제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 바이바이.